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됐던 30대 여자입니다. 왜 그 사람을 상대로 복수를 했냐고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때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던 그 사람이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는 순조로웠어요. 능력도 외모도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하는 헌신적인 마음 하나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신혼여행지에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혼여행이라는 게 원래 싸우고 다투기도 한다지만 보통은 부부가 되는 첫걸음으로 돈독해져서 돌아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사건은 신혼여행 첫날 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결혼을 서두른 것도 저희 엄마에게 하루빨리 딸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게 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첫째 날에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엄마가 어젯밤부터 많이 안 좋으셨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어. 친정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말에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우리 이제 막 여기 왔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위급하다고 하잖아.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빨리 한국 가야 돼. 비행기표 좀 알아봐줘.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기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건 알지만 내 말 좀 들어볼래? 나 지금 너무 불안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알아, 알지.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 여기 비행기 값에 호텔비, 액티비티 예약한 거 이것저것 다 합치면 돈 1,000 가까이 돼. 아니 지금 그걸 다 날려버리고 한국에 돌아가자는 말이야? 물론 장모님이 많이 위급하시다는 거 알아. 많이 걱정되고 초조하겠지. 하지만 우리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 지금 돈 아깝다고 가지 말라는 거야? 진심이야? 나더러 이 상태로 신혼여행을 즐기기라도 하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다시는 올 수 없잖아. 지금 우리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에 온 거야. 지금 감정적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다고 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길 원하실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 이 신혼여행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준비했는지 잊었어? 나 정말로 신혼여행만을 기다렸어. 솔직히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이 난 더 기다려졌다고. 내 평생 이런 곳에 언제 와보겠어? 자기도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었다며. 우리 내일 예약해둔 투어는 이번 놓치면 평생 동안 경험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언제 가라고? 우리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셔. 이러다가 엄마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면 책임질 거야? 그래. 뭐 상태 안 좋으신 거 알아. 하지만 장모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잖아. 요즘 의료기술도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 내가 볼 땐 의사가 겁주는 거야. 이러다가 또다시 회복해서 잘 걸어 다니실걸?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 남편은 계속 저더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장모님이 아프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며 분명 괜찮아지실 거라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저로서는 당혹스러웠어요. 당연히 비행기표를 변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반대로 신혼여행지에 있길 원하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저에게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이 자리 지키고 있잖아.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힌 저는 남편을 놓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제 맘도 몰라주는 놈과는 동행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나 여기 있어. 난 한국 돌아갈 테니까.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키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엄마 아니라고 지금 나 몰라라 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흥분해? 여기 길거리잖아.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그걸 신경 쓰게 생겼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비켜!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어떻게 가게? 일단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일정 조율해 보자. 자기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야. 그럴 시간 없다니까? 저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서둘러 호텔방으로 돌아와 바로 여권과 짐을 챙겨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하다못해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바로 여행을 취소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위급하다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마저 즐길 생각을 하다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날 남편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던 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본 엄마의 모습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으셨어요. 엄마는 막내딸인 저를 찾으셨는지 우리 막둥이 하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남기셨어요. 딸아, 하고픈 거 실컷 하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삶이야.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한다. 많이 사랑해? 엄마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저는 엄마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줬습니다. 그래도 두 딸 곁에서 눈을 감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비행기표를 제때 구하지 못했더라면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테고 저는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았겠죠.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사람은 엄마였기 때문에 그런 가족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픔을 감내하는데 남편은 제 옆에서 힘이 돼주긴커녕 상처만 주더라고요. 그 인간은 뒤늦게 장례식장에 나타나더니 이것저것 돕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갓 결혼한 사이라지만 가족이고 공동체잖아요. 남편의 표정은 마치 이 지루한 과정이 얼른 지나가길 바란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다못해 제 친구도 와서 같이 울어주고 발인 때까지 함께 해주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화를 받으러 간다며 이리저리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든든한 사위가 돼주진 못할 망정 신혼여행을 마저 즐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해서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안 좋게 보였네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고 있다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뒤늦게 나타나서 한다는 게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야? 왜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건데? 몰라서 물어? 지금 신혼여행 일정 다 취소하고 위약금 관련해서 통화 주고받는 거야. 지금 나 혼자서 똥 치우고 있는 거라고. 자기 힘들까봐 나 혼자서 처리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뭐 나더러 칭찬이라도 해달라 이거야? 참 잘하고 있네. 장모 장례식에서 영혼 없이 지루하게 있는 게 참도 잘하는 짓이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울어야 진심인 거야? 뭐 오열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뒷수습을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당장 곁에 있어주진 못하더라도 나는 내 선에서 해야 할 일 하는 것뿐인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시비?
지금 이게 시비로 들려? 그래! 서운한 거 난 없는 줄 알아?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이 뒤틀려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두고 그렇게 휑 가버리냐?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래도 남편이 나를 먼저 존중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아프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 신혼여행도 그걸 감안하고 간 거 아니었어? 그거야말로 남편인 나와의 약속이잖아. 장모님과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평생 함께할 남편과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와의 시간은 하나도 안 중요했냐고? 혹시 감정이 결여됐어? 공감 능력이 제로야? 부모를 잃은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나 지금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놀라움의 연속이야. 이것 봐. 넌 항상 감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잖아. 뭔 말만 하면 서운하니 어쩌니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거야. 왜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건데? 진짜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러고 싶니? 진짜 이럴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알기나 해? 내가 남편한테까지 위로를 구걸해야 되는 거냐고? 저희의 다툼은 장례식장에서 파국에 치닫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상중이잖아요. 이 상중에 신혼여행 위약금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남편은 장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슬픔보다 당장 내야 할 위약금이 크게 다가왔겠죠. 화장터에서 제가 기절하듯 오열을 할 때 구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을 가로로 들고 손을 마구 움직이는 걸 보니 뻔했어요. 자주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아이템을 획득하고 있는 모양새였죠. 장모님이 화장터에 들어가는데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이란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란스러웠어요. 가장 나에게 힘이 돼줘야 할 사람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창 깨를 볶아야 할 시기에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정남이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과 트러블이 잦았어요. 서로 마음에 있는 앙금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 보니 관계가 개선되긴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이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 정리를 하는데 거대한 면세점 쇼핑백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왔더라고요. 평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면세점이 보인 김에 싸게 팔길래 사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의 장례식장에 오는 중이었잖아요. 한시가 급한 그 상황에서 쇼핑을 하고 왔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본인 사치품만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건 두고두고 서운할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제가 힘들어하니 남편도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와서 우리 앞으로 정말로 잘 살자. 내가 잘할게. 하며 진심 어린 말을 해주대요. 그래도 연애할 땐 그 사람의 세심함에 항상 고마워했고 그 부분을 보며 결혼까지 결심한 것인데 내가 너무 상황에 지쳐서 남편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남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례 후에 이런저런 상속 문제로 바쁘다가 겨우 웃음을 돌렸을 때쯤 남편이 제 눈치를 한참 동안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본론을 꺼냈어요. 저기
여보, 그 장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있잖아. 거기에 카페 하나만 차리면 안 될까? 뜬금없이 웬 카페? 우리 엄마 로망이 카페 하나 운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여보도 알잖아. 요즘 우리 엄마 몸이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이참에 카페 하나 차려드리고 거기서 적당히 쉬시면서 취미활동 겸 커피도 만들고 쉬엄쉬엄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어.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유산 상속 이야기가 나올 때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길래 갑자기? 하며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시점도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나름 밑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또 열받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힘들게 일궈낸 재산에다가 시어머니 카페를 차려드리라고 하니 짜증이 났네요. 마치 그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듯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친정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곤 했어요. 장가 오기 전부터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장모의 재산은 탐나지만 장모의 장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존중해줘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대할 건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땐 콧방귀 끼더니 지 엄마 카페 차려주고 싶다고 우리 엄마 유산을 탐내? 너 잘 걸렸다.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너 같은 놈 추락시키고 갈라선다. 이 마음이 절로 생겼네요. 얼마 후 남편에게 넌지시 미끼를 던졌어요. 여보, 카페 차리고 싶다고 했었지. 어느 정도 규모면 될까? 글쎄, 예전에 그 1층에 죽집이 있었던 곳 있잖아. 거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럼 한번 진행해보지 뭐. 정말? 아, 여보, 진짜 고마워. 우리 엄마가 진짜로 좋아하시겠다. 야,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 설레가지고 잠도 안 오신대. 며느리가 카페 차려준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나 봐.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카페 하나 차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좀 들어갈 거고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 내가 지금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런데 좀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아, 그래?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글쎄, 그 장담은 못하겠는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가 나은 방향인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알았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혹시 목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을까? 어? 목돈? 우리 여태껏 경황 없어가지고 서로의 재산을 합치지 못했잖아. 이참에 합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따로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재산은 따로 관리하되 어머님 카페는 나더러 차려달라는 말이야? 나는 당연히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줄 거라 생각했지. 사실은 내가 그 적금을 넣어놓는 바람에 돈이 좀 묶여있어. 그래서 당장 줄 수가 없네. 그래? 그럼 좀 보여줘봐. 갑자기? 지금 은행 닫을 시간이잖아. 인터넷 뱅킹은 24시간 내내 할 수 있잖아. 어플이 안 깔려있어. 그럼 깔아봐.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공인인증서도 지금 없어. 아마 그거 갱신하려면 번거로울걸. 그냥 내가 다음에 보여줄게. 그때부터 수상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연봉도 대충 알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결혼 전에 공유를 했거든요. 사실 모든 걸 공개한 후니까 숨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방어적으로 구니까 의심스럽더라고요. 숨기니까 더 캐묻고 싶은 거 있죠. 결국 질릴 때까지 매달린 끝에 남편의 잔고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잔고와 달랐거든요.
남편은 머쓱해하면서 그 몇 종목에 물려 있어서 그래 하더라고요. 공유한 재산도 다 거짓말이고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던 거예요. 그래도 성실함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한 건데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고 배신당한 기분이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당당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했다 어쩔래? 이혼하려면 하던가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어요. 너한테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이제 부모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나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뭘 어떡해. 그래도 네 엄마가 딸이 결혼하는 거 보고 가셨으니 마음이 놓이지. 능력 좋고 든든한 사위가 딸 곁에 있는 걸 확인하셨으니 미련 없으셨겠지. 너도 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제때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결혼이라는 게 원래 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야 뭐 시집 온다는 여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지. 아무튼 서방 잘 만난 것도 복이야, 그치? 우리 아들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잖아. 모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공감 능력 제로에 우리 집에서 기생하고 사는 놈이 1등 신랑감이라고요? 뭐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인정하지만 그걸 굳이 제 앞에서 저런 말을 해야 할까요? 심지어 저더러 고아라고 하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없으니 이제 나한테 헌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카페도 차려준다. 우리 장남이 최고의 효자요.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하시더라니까요. 그걸 아들이 차려주나요? 며느리한테 용돈도 요구해, 선물도 요구해, 심지어 카페까지 요구하셨으면서 그걸 다 아들이 해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농담식으로 가볍게 어머님, 그거 다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어머님 아들은 땡전 한 푼도 안 보탰어요. 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너 그렇게 신랑 기죽이며 사니? 신랑 잘 만났으니 너도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고마운 줄 알라고 시도 때도 없이 생색을 내시는데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최악인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놀러오신 시어머니께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여기서 3명 살아도 괜찮겠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넓게 잘 쓸 수 있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시더니 나중엔 눌러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차피 집보다 여기 더 자주 있는데 집은 정리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합가가 이뤄졌습니다. 반대할 틈도 없이 그냥 냅다 짐부터 옮기시더라고요. 마치 애초부터 합가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뤄졌어요. 따로 살았을 때도 힘들었는데 합가가 시작되니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께서 도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소고기 묵국을 좋아해. 이리 와서 무 좀 썰어라. 하며 자연스레 부엌 일을 토스하시는데 저희는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 칠첩반상은 기본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아침이 부실해도 표정이 싹 굳으시면서 우리 아들 야윈 것 좀 봐라. 새신랑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못 얻어먹어서 되겠어? 하시며 면박을 주셨네요. 말이 프리랜서지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이
일한답시고 우리 집안의 가장 자랑스러운 내 아들 하며 아들을 지켜 세우시고 제가 일을 나가면 여자가 일하는 게 뭐 태수라고? 내 친구 며느리는 의사인데도 남편 밥 꼬박꼬박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 여자 1순위 의무는 신랑 챙겨주는 거야 하시며 정 떨어지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이 미워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재주다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들이 무시받고 사는 게 싫으셔서 오히려 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일명 며느리 기죽이기라고 하죠. 혹시나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하면 어쩌나 긴장하며 호시탐탐 저희를 관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네요. 왜 그걸 견디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선언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만약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더 이상 더러운 꼴 안 보고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자료는 없었겠죠.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남편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못을 저질러줬네요. 시어머니와의 합가가 정해진 후 남편은 부쩍 외출이 늘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있어서 일이 잘 안 된다는 핑계를 대더니 사무실 하나를 월세로 구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했죠. 사무실이 생긴 이후로 귀가 시간이 늦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벌어오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건 정말 모순이었죠. 어느 날은 낯선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이놈 잘 걸렸다 싶어서 뒤를 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빈대같이 와이프 뜯어먹는 걸로도 부족해서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더라니까요. 더 열받는 건 그 인간이 불륜하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잘난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이혼을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보통은 돈이 없으면 가정적이기라도 하든가 가정적이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오기라도 하든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단점으로 똘똘 뭉친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남자가 집 밖에 나가면 총각 행세를 하든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시며 아들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니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호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본 것이죠.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카페는 언제 차려주냐, 아직 멀었냐며 닥달하셨고 남편은 저더러 생일 선물로 차 한 대를 사달래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평소답지 않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여보, 이젠 날도 추운데 남편이 사무실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차 한 대 사주면 안 될까? 나 곧 생일이잖아. 몇 년 동안 생일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차 한 대만 사주라. 차 한 대 이미 있잖아. 그거 여보가 일할 때 끌고 다니잖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대중교통으로는 40분이나 걸리는데 차로는 10분밖에 안 걸려. 어차피 사무실 한번 가면 며칠 동안 집에 오지도 않으면서 뭘. 왜겠어. 왔다 갔다 힘드니까 거기서 자는 거야. 차만 사주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올게. 마치 집에 들어오는 게 벼슬인 양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차를 요구하더라고요. 왜 사달라고 하겠어요. 출퇴근은 핑계고 상간녀와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나 보죠. 모든 걸 내려놓은 저는 남편에게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라는 둥, 당신밖에 없다는 둥,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네요. 당장이라도 그놈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는 잠자코 있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은 지옥 같았지만 최대한 덤덤한 척
평온한 척 고통을 삼켰어요. 속에 있는 슬픔은 언니를 만났을 때 털어놓으며 그렇게 겨우 버티고 있었죠. 과감해진 남편은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증거를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에 이른 것이죠. 본처는 돈줄이고 진정한 사랑은 상간녀였나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혼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꿈같이 달콤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게 전부 남편 때문인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탓도 있지만 제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던 거겠죠. 그래서 엄마가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엄마가 남자친구 시절에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셨거든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속을 모르겠다고 하시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소중한 딸이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는 엄마의 유언이 밤마다 생각났어요. 쓰레기 같은 남편의 아내, 가혹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꾸역꾸역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혼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뜬금없게 느껴졌을진 몰라도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도 역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며칠째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던 상태였어요. 아마도 상간녀와 붙어 있었겠죠. 전화를 했더니 한참 동안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아, 왜? 지금 일하는 중이라니까.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대체 뭐 하는 건데? 사무실이야? 아, 바빠. 통화 오래 못해. 잠깐 집에 들어와. 줄 게 있어. 뭔데? 차 갖고 싶다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니 득달같이 집에 달려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여보, 진짜로 차 산 거야? 날 위해서? 하면서 잔뜩 기대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 취향에 맞춰서 내가 사버렸어. 괜찮지? 서프라이즈야? 진작 말해주지. 차 보러 같이 가도 좋았을 텐데.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 수입차고 세단이야. 정말? 어딨어? 주차장이 있어? 차 키는? 보여줄게. 가방을 뒤적였더니 남편은 두 손까지 모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가방에서 장난감차 하나를 꺼내 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어때? 자기 스타일이지? 이벤트야? 뭐 차 사면 모형도 같이 주는 거야? 아니, 이게 당신 차야. 에이, 실없게 농담하지 말고. 진심인데? 내가 준비한 차가 이거야. 장난감 차 준비했다고? 지금 장난해? 바쁜 사람 불러다가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장난해?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어? 갑자기 왜 그래? 기다려. 줄 게 더 있어. 저는 가방에서 불륜 증거 서류를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발뺌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뻔뻔하게 돌변했어요. 이게 뭔데? 갑자기 웬 종이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들여다봐. 아주 가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알면서 묻는 거 다 알아. 불륜 증거잖아. 본인이 저질러 놓고 왜 몰라? 내가 뭘 했다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와이프 돈 뜯어먹으면서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셨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주 대단하네. 양심 있으면 날 위하는 신용 정도는 했어야지. 이딴 식으로 살면서 나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너무하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겨우 대화 내용 짜집기하고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잖아.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그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여자랑 대화만 하면 불륜이야?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몇 번 얘기 나눈 게 다야.
이런 식으로 나 의심하는 것도 불쾌할 지경이라고. 이딴 증거 뒤에서 몰래 모으기 전에 나한테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을 믿었더라면 제일 먼저 남편이랑 소통을 했어야지. 혼자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떡해? 업무하며 알게 된 여자랑 사랑한다는 말 주고받고 이혼할 거라는 둥, 살림 합쳐서 애부터 낳자는 둥 이딴 말을 짓거리니? 아주 좀만 더 친했다가는 환갑잔치도 같이 하겠어. 나보다 그 여자랑 같이 있는 날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 있어? 친한 사이끼리 농담할 수도 있지. 여보는 이해 못하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과한 말도 오고 가고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 내가 그런 발언은 선을 넘은 것 같네. 앞으로 조심할게. 그런 농담 절대로 안 할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지경이야. 더 비참해지기 전에 여기서 멈췄으면 해.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 쉬워? 무슨 커피 주문하듯이 쉽게 말한다. 너랑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차라리 신혼여행 첫날에 갈라서야 했어. 그랬더라면 좀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시간 끌었어 내가.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냥 헤어졌으면 억울할 뻔했는데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뭐? 소송? 지금 날 소송하겠다는 얘기야? 저딴 증거로? 변호사 측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네? 변호사라니. 진짜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나 몰래 변호사도 만나고 증거도 모으고 아주 바빴겠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전부 상간녀 쪽으로 들어간 것도 다 알아. 계좌 추적까지 해봤어.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 생활비 한 번 준 적 있어? 없잖아. 상황 파악 제대로 해. 내 인생에서 네가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인생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마 큰 문제일걸. 너 나한테 많은 걸 의지하고 살았잖아. 속상한 거 원망스러운 거 전부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서운했던 거 많아. 여태껏 쌓여있는 걸 제대로 풀지 못했으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오해가 풀릴 수도 있잖아. 오해라니. 그런 거 없고 난 당장 이혼하길 원해. 그리고 지금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잖아.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그저 돈줄이라며? 돈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는 거라며? 내가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너랑 결혼 생활을 해야겠어? 나도 여자야. 사랑 주지도 않는 남자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아. 이대로 끝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내 잘못이야. 그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외출을 했던 시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와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한테 냅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왜 우리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 당신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도 움찔하더라고요. 이 기세를 몰아 저는 삿대질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나를 두고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증거 보여드려요? 직접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는 주섬주섬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랑을 무릎 꿇게 해? 말로 잘 타이르면 되지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어디서 뭘 배웠길래 이딴 일 가지고 남편을 못 살게 굴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머님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이딴 식으로 자랐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망나니로 자라냐고요? 망나니?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남의 자식한테 욕짓거리야? 어머님 아들한텐 욕도 아까워요.
그냥 이대로 끝낼게요. 지금 짐 싸서 당장 나가주세요. 나가실 때 아들도 같이 데려가세요. 내가 왜 나가? 아들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 아, 모르셨어요? 이 집 살 때 그쪽 아들이 10원 하나 보태준 적 없어요. 이 집 저희 친정 엄마가 해주신 거고요. 집 명의도 제 이름이에요. 할 말 있으세요? 공동명의 해준다면서 그걸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돈 보탠 적도 없는데 왜 공동명의를 해줘야 하죠? 이상한 억지 그만 부리세요. 남자가 여자 집에 얹혀 살면 모양이 안 좋다면서 공동명의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거지예요? 왜 남의 돈을 탐내세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시어머니한테 거지? 정신 나갔어? 거지는 그래도 굽신대기라도 하지.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거지가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한테 쌀 한 톨 보태준 적 없으면서 건물에 카페까지 차려달라고 하셨죠? 제가 자선사업가예요? 차라리 형편이 힘든 사람들 돕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감사함이라도 표현해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만할 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호일하는 제 친척들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기어코 집안 어른을 내쫓겠다 이거지?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참, 어머님 아들 빚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마 갚으려면 부지런히 일하셔야 할 거예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일까지 하시려면 힘들어서 어째요? 그래도 어떡해요. 잘난 아들이 싸지른 똥 부지런히 치우셔야죠. 뭐? 빚이 있어? 어머, 모르셨어요? 매달 사무실 월세에 생활비에 상간녀한테 쓰는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대출 없이 어떻게 그 생활을 이어나갔겠어요? 네가 주는 거 아니었어? 왜 우리 아들이 빚이 있냐고? 제가 미쳤어요? 불륜하는 놈한테 따박따박 돈 붙여주게? 뭐가 이쁘다고요? 저는 이미 저놈이 딴짓거리 한다는 거 알았을 때부터 손 놨어요. 그 말을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눈이 그렁그렁해져서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돈 준다며. 일단 대출 받아서 쓰고 있으면 한꺼번에 준다며. 지금은 카페 창업하는 것 때문에 돈이 갑자기 많이 든다고 잠깐만 대출 받으면 한꺼번에 갚아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미안하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네 대출금을 갚아줄 의무는 없잖아. 네 명의로 빌렸으니 네가 갚는 게 맞지. 그리고 카페는 없었던 일로 해. 나도 거기 다른 사람한테 월세 주는 편이 훨씬 낫거든. 어차피 갈라서는데 내가 네 엄마 카페까지 차려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네 상간녀한테도 전해. 위자료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너랑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났더라. 걔를 잠깐 파봤거든? 아주 부지런하게 살았던데? 임자 있는 놈들만 만난 유부남 킬러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더라. 취향 참 독특한가 봐. 이상형이 유부남인 건지 유부남이 주는 돈이 더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혼하면 다시 총각이라 어떡해? 그 여잔 유부남만 만나는 것 같던데.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여태껏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이제 내가 진짜로 쥐죽은 듯이 살게. 사무실도 빼고 집에만 있을게. 다시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할게. 내가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당신한테 달마다 생활비 주도록 할게.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준다면 고맙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만날 일 없도록 하자. 각자 인생 열심히 살자고.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때리며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바람을 피우라고 가르쳤어? 하며 오열하시더라고요. 계속 안 나가고 버티길래 결국엔 친척들을 불러 그 자리에서 짐을 싸게 한 뒤 내쫓았네요. 그 뒤로는 아주 순조롭게 일을 처리했어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했고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싹 지웠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결과적으로 재산을 지켰으니까요. 물론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여기서 관계를 끊어낸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만 더 무딘 사람이었더라면 시어머니에게 카페도 차려주고 남편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가 버림을 받았겠죠.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전 남편은 저에게 가끔씩 매달리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며 재결합을 제안했어요. 내가 미쳤냐면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냐고 무시했더니 결국엔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어.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 때 바로 일정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게 자꾸 생각나더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자꾸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 못난 놈한테 딸 맡기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잘해주겠다는 약속 지키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 줄 몰랐어. 제 앞에서 오열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애정이 없으면 감정도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놈도 저희 엄마에게 애정이 없었으니 감정도 없었을 테고 신혼여행이 더 중요했겠죠. 저한테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 또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놈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적인 사람인데요. 부디 오래오래 불행하고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줬으니 벌을 받아야죠. 엄마가 만약 살아계셨어도 저에게 이혼을 권유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의 유언대로 저 자신을 아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야겠죠. 혼자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친정엄마 덕분이에요. 꼭 제 곁에 있어야만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한 엄마는 늘 존재할 겁니다. 오늘따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유독 그리워지네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엄마가 꼭 꿈에 나오길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